안녕하십니까. 2월 9일 화요일 나우경제 브리핑의 최혜린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1550선까지 밀려났었죠. 믿었었던 중기 이평선이라 할 수 있는 200일 이평선인 1555포인트도 무너진 1552로 코스피가 장을 종료했었는데요. 간밤에 또 뉴욕 증시에서 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우가 심리적 지지선이라 할 수 있는 만선을 이탈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때문에 코스피 오늘 시초가에서 상당한 낙폭이 예상됐었지만 나쁜 출발은 그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가 2포인트, 코스닥이 4포인트 정도만 하락하면서 끝이 났었는데요. 코스피는 다시금 10포인트 정도가 올라서 1560선 중반까지도 한번 가봤었고요. 코스닥도 490선을 아침에 터치한 측면이 있습니다. 시각 현재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수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7포인트 정도 올라서 정확하게 1560에 걸쳐져 있네요. 그러나 코스닥은 다시금 하락 반전해서 487로 밀려져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그리고 엊그제 이틀 연속 5천억 이상을 현물에서 던졌던 외국인이 오늘도 지금 12시를 막 넘기고 있는데 100억 정도 이상을 거래소에서 팔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은 한 900계약 정도 사줬었는데요. 때문에 이제 하방에 대한 베팅은 끝났나라고 기대를 했었지만 오늘 다시금 선물에서 2800계약 이상 팔고 있는 모습이 조금 안타깝게 보입니다. 때문에 어제 좀 겨우 올라왔었던 베이시스 개선 부분이 오늘 다시금 악화되면서 프로그램 쪽에서 매물도 650억 이상 출회가 되고 있는데 좀 눈여겨 보여지는 부분은 차익 매도보다 비차익 쪽의 매도가 훨씬 더 우월하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코스닥이 하락 반전 되긴 했지만 외국인과 개인은 코스닥 쪽에 그래도 러브콜을 조금 보내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업종별로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낙폭이 좀 큰 업종보다도 가장 강하게 상승하는 업종 먼저 보겠는데요. 금융이 오늘 좀 살아나네요. 어제 평균적으로 5% 이상씩 빠졌던 금융이었는데 대장주 KB금융이 5% 이상으로 어제 하락분을 그대로 만회하고 있습니다. 은행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건설업종도 2%씩 오르고 있는데 GS건설은 3% 이상, 3.5%나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9만 원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금호산업도 오늘 아침에 상한가까지 한번 터치를 해봤었는데 현재 13% 이상이나 오르고 있습니다. 유통 쪽도 오늘 조금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신세계, 롯데쇼핑이 평균적으로 2% 이상씩 오르고 있고요. 또 만만치 않게 낙폭이 컸었던 철강금속, 그중에서 대장주라 할 수 있는 포스코가 오늘 1% 정도 반등을 하고 현대제철도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또 궁금하실 텐데요. 삼성전자는 그러나 오늘 아직까지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74만 6천 원까지도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포스코는 말씀드렸다시피 52만 2천 원 정도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고요. 현대차는 오늘도 매수세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오늘도 조금 밀리는 모습. 신한지주, KB금융 어제 많이 내렸던 만큼 오늘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금호그룹 리스크가 사라진 상태이고요. 4 내지 5%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중공업은 어제 장 마감 후에 괜찮은 일주일 가까운 수주 소식이 있었었죠. 오늘 2% 가까이 장 초반부터 좋았는데 상승폭을 점차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LG전자도 1%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SK텔레콤도 오늘 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KT는 약간의 매물이 나오고 있고 현대차는 오늘도 추가 상승하지만 현대모비스는 무슨 일일까요? 3% 이상이나 급락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전자와 함께 올라가고 있지만 화학에는 약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주회사 LG도 오늘은 조금 상승하네요. 6만 900원까지는 일단 좀 버티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롯데쇼핑은 2% 급등, 삼성물산 쪽도 역시나 건설 섹터로 봤을 때 분위기가 괜찮고요. 외환은행도 뭐 큰 반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2% 중반 정도의 어제 낙폭을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또 1.5% 상승하고 있고 제철도 포스코와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에도 약간의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NHN이 3% 이상 4% 가까이 빠지면서 16만 원 초반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기아차도 모비스와 함께 좀 빠지네요. 자, 코스닥도 분위기 보겠습니다. 자, 하락 반전된 코스닥, 서울반도체는 그러나 이제 매물들이 거의 다 소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바닥이다 하는 인식도 있는 것 같은데 6% 급하게 좀 되돌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은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듯이고요. SK브로드밴드는 오늘 전반적으로 통신주가 코스피 쪽에서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코스닥의 SK브로드밴드도 1% 이상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보합 기록하고 있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많은데요. CJ오쇼핑, 성광밴드는 2% 이상 낙폭, 포스트히터는 그러나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네오위즈 게임즈가 지금 오늘 코스피 쪽의 게임주의 움직임이 좋은데요. 6.5% 동반 급등하고 있고요. SK컴즈가 2%, 네오세미텍도 또 관련해서 수주 소식이 오늘 들렸었죠. 3.5%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GS 홈쇼핑과 KDS는 2%, 4% 이상 급락하고 있고요. 평산도 4% 이상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혼조세라고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대충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까지 한번 봤는데요. 이 시각 현재 주식시장 상황을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동행정금증권 원상필 연구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다우지수가 만선을 이탈했음에도 오늘 그렇게 낙폭이 크지 않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좀 중요하게 여겨졌었던 200일 이동평균선이 코스피 기준으로 일단 깨졌습니다. 때문에 추세가 완전히 일단 꺾였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오늘 만약에 반등이 지금 코스피의 경우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오늘 끝난다고 할지라도 이 같은 반등세를 좀 믿을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시장 바닥을 찾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 200일 이평선의 지지가 확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지금처럼 20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지수가 일시적으로 이동평균선을 이탈했다고 할지라도 약 일주일 안에 다시 반등하는 확률이 70% 이상이었습니다. 즉 지금 200일 이평선의 지지력은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네. 자, 일단은 증시 바닥 여부는 그 누구도 모르는 상황인데 말이죠. 오늘도 이렇게 반등했다가 또 내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로 봤을 때 또 30%의 예외라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증시의 어떤 바닥은 사실상 내일 모레죠. 11일에 달려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국내에서도 굵직한 이벤트가 있고 가장 중요하게는 유럽의 정상회의가 또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변수 한번 챙겨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목요일 유럽에서 정상회의가 있는데요. 그리스 구제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제 계획들을 발표할 거고요. 이미 사전에 널리 알려졌다시피 사실상 그리스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책을 내세우면서 이번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결국 또다시 대마불사의 논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리스가 만약에 디폴트로 가게 된다고 하면 유럽 경제 전체가 공멸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우라고 판단해도 될 듯합니다. 즉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불확실성은 일시적인 이벤트 내지는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이지 현재 주식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이제는 희박하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오바마의 금융 규제안으로 흔들렸던 투자 심리가 다시금 바닥을 찍고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우지수가 일시적으로 만선을 이탈하긴 했지만 이번 주 내로 의미 있는 바닥 국면을 확인하고 반등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현재 코스피가 고점 대비했을 때는 약 한 3주 만에 10%가량이나 하락했습니다. 그 중간에는 이렇다 할 사실상 반등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밸류에이션 매력, 가격적인 매력은 더 부각돼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짧은 그냥 그 눈 가리고 아웅식의 반등이든 진짜 반등이든 어쨌거나 낙폭 과대 측면은 분명한 텐데 그렇다면 낙폭 과대 업종이나 종목 쪽으로 역시나 들어가는 게 맞는 전략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많이 빠진 종목들 중심으로 많이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건설하고 은행주들이 큰 폭의 시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단순하게 봤을 때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적인 밸류에이션 그리고 이러한 부담들로부터 자유스러운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과거 지수가 급락했다가 반등하는 구간들을 살펴보더라도 1차 반등 국면에서는 가격 논리가 가장 앞서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즉 지금은 주가 고점 대비 낙폭이 컸던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한데요. 이와 같은 측면에서 오늘도 여전히 은행과 증권업종에 대해서 비중을 확대할 것을 권해드리고요. 특히 시장이 1550선 부근에서 의미 있는 바닥을 확인하고 있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1450포인트 내지는 1500포인트에서는 바닥이 확인될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어느 경우를 상정하든지 주식을 매수해야 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보수적인 대응을 하라라는 그런 주문들이 많은데 가격적인 논리를 따지는 것도 좋겠지만 또 다른 의견을 보면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달러화가 강세, 결국은 원달러 환율 급등 수혜주, 우리 수출주라고 할 수 있는 기존 주도주죠. IT나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IT 섹터의 반등은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의견에 좀 동의를 하십니까? 네, 저희는 지금 보수적으로 대응하라는 전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해야 될 때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구간에서는 확인하고 들어가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긴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고점 매수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과거 시장이 V턴을 했던 경우들을 살펴보게 되더라도 시장은 바닥을 확인하면 그 이후로 살 기회를 주지 않고 강한 시세를 보여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은 변곡점을 탐색하는 노력을 절대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저희는 일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달러 강세 기조가 추세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의 정책 자체가 수출주들의 수출 증가 쪽에 목표를 두고 있고요. 특히 현재 중국 그리고 미국 간에 발생하고 있는 무역 분쟁들을 보더라도
미국 정부가 달러를 강세 기조로 이어가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원하지 않는 바이기도 하고요. 더불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일시적으로 확대되긴 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글로벌 쇼크에 따른 충격일 뿐 이러한 흐름 자체가 올 한 해 내지는 상반기 연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저희는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 국면에서는 주식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IT 쪽도 보면 저가는 저가인데 그렇다면 지금 IT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앞서서 말씀하셨던 지금 현재 장세하고 맞는 뭐 건설이라든가 은행 쪽에 들어가는 게 더 이제 공격적으로 맞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이제 크게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한데요. 단기적으로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은행과 증권, 건설 등 낙폭이 컸던 종목들 중심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부터 주식을 모아가는 관점이라고 하면 역시 IT에 다시 한번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국내 IT주들이 오르기 위해서는 미국 IT 섹터의 반등이 필요한데요. 현재 미국 IT 섹터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애플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기 상승 채널의 지지대를 확인하고 반등 시세를 들어서고 있고요. 미국 IT 섹터의 12개월 포워드 EPS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1분기 실적 기대감이 다시 한번 확대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IT, 단기적으로는 낙폭 가드들에서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동해종금증권 원상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아시아 상황입니다. 지금 일본 니케이 지수의 경우에는 0.5%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하락 출발해서 오전장 하락 마감됐다라고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중국 상해종합 지수는 하락 출발했지만 중간에 상승 반전이 된 것 같습니다. 2,944포인트까지 올라와 봤습니다. 자, 항생 지수도 오늘 상승을 지금 다시금 턴하는 모습이고요. 자, 홍콩 H 지수도 오늘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어제 유일하게 아시아 중에서도 올랐었던 대만, 강보합 정도에 끝났었는데요. 오늘 1.5%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대만 지수와 우리는 사실상 커플링이 되기 때문에 잘 보라는 얘기가 있는데 대만도 오늘 우리 증시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분석 전문가 연결해서 보다 자세히 들어보기로 하죠.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중국 쪽 얘기부터 해볼 텐데 하락 출발했지만 지금 상승 반전됐습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 리스크가 시장의 가장 큰 우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단 어떤 이유로 상승 반전되는지부터 짚어주시죠. 예, 지금 상해 종합주가지수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타 아시아 증시보다 지금 보다 빠르게 낙폭이 컸던 만큼 시장에서 반발 매수의 유입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미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시장에서의 불안 심리가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 2,932포인트 그때까지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 보여줬지만 그 이후 계속적인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2,957포인트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다시금 상승폭을 축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기보다는 이제 횡보장세 움직임으로 예측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중국계 펀드 매니저가 6개월 내 출구 전략이 나올 것이라고 86%가 예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로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이러한 시장의 우려감을 나타내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지금 중국 경제는 계속적인 회복 기조를 이끌어져 나가고 있는 만큼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지금 증시 계속적인 하락세를 이끌면서 2,900선까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더 큰 급락은 없을 것이라는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가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서 반발 매수의 유입으로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혼조장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큰 폭의 급락보다는 2,900선의 지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우존스사에서는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2%를 상승할 것이라고 지금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지금 경제학자들이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동기 대비 상승률 2%로 12월에 1.9%보다 소폭 상향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올해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추가 긴축 정책이 강력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는 소폭 완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3월 이후 다시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계절적 효과가 나타나는 12월 1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급격한 소비자 물가지수의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이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기보다는 완만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억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중국에서의 출구 전략이 조만간에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 완화되고 있고 낙폭이 가대했던 지수 대형주들 소폭이나마 시장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세를 나타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부하권 내외의 혼조 정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상해 종합지수 2,900선 정도는 지지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는 춘절 때문에 중국장이 일주일간 휴장을 하게 되죠. 한간에 어떤 분들은 춘절 효과가 좀 시들할 것이다라는 쪽의 의견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춘절 이후에 오히려 반등이 있을 것이다. 중국 증시가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춘절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지요? 예, 지금 이제 중국 춘절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장에서는 중국은 춘절 효과로 해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휴장으로 진입을 하는데요. 결국 지금 중국에서의 춘절 효과가 나올지 여부가 좀 더 중요할 것으로는 보여지고 있지만 이런 춘절 효과가 꾸준히 나타나기보다는 춘절 효과보다는 시장에서의 행보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춘절 이후 지수가 급등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상승 추세를 이끌어오는 모습 보여주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이미 시장에서의 상승 추세 기조로 이어져 나가기보다는 이미 선 반영된 이후 주가가 낙폭을 키웠던 만큼 시장에서의 간망세 속에서 행보장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긴축 정책을 내놓을 경우에 춘절을 전후로 해서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간망세는 계속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이 급격한 상승을 이끌어 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수가 2,900선이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낙폭 과대에 따른 반불 매수의 유입에 대한 기대감은 꾸준히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가 추가 긴축 정책이 나올지 여부는 내일 발표가 되는 중국 주요 지표에 따라서 시장에서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지금 춘절 효과로 인한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긴축 우려가 춘절 효과를 누를 것이다라는 얘기셨고, 자 지금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 어제 한 달 만에 만선이 붕괴됐었는데 오늘 아시아 증시가 동반 다 반등에 성공함에도 불구하고 일본만 분위기가 안 좋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약세로 장 마감했습니다. 일본에서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의 변동성 속에서 일본 니케이 지수 또한 이러한 변동성 장세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장 초반 약세로 시작한 이유 다 반발 매수의 유입과 함께 보합권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낙폭을 확대시키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이러한 움직임과 같이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장 초반 강한 상승 흐름 그리고 하락 반전 다시금 상승 반전에 성공한 모습처럼 일본 또한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11시에 오전장이 마감을 했던 만큼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축소할 확률은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가 있었던 일본의 1월 경기 동향조사 같은 경우 2개월 연속 개선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기업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현상 판단 지수가 지난달에 비해서 3.4포인트 상승한 38.8로 발표를 하면서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지금 내각부에서는 경기 기조 판단을 약한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보일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경기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지 못했다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계 그리고 기업, 고용 이러한 세 개 항목 모두의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 경기가 바닥을 찍고 회복 기조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와 반면 1월 통화 공급량은 2.1%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대표적인 주요 지표인 M3 즉 현금이나 요구 지불 예금, 정기 예금과 같은 이런 평균 잔고가 전년 동월비 2.1%나 증가하면서 1,066조 원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9년 반 만에 지금 은행의 예금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 기업 경기 둔화에 따른 시장에서의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예금성 자산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증시에서의 자금 유출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시장이 계속적인 하락세를 이끌어왔던 만큼 일본 니케이 지수 또한 다시금 반발 매수의 유입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지금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꾸준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시장에서 이러한 흐름을 꾸준히 이어져 나간다고 했을 때 전 저점이었던 9,000선까지 하락하기보다는 9,900선 내외에서의 장 이후 다시금 반등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9,900선을 강하게 지지해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200일 이평선이 있는
9,950선의 안착 여부 확인하시면서 시장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아시아 증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일반 정부와 공기업 부채가 6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공적 금융기관 부채까지 더하면 공적 영역 부채는 700조에 이릅니다. GDP의 70%, 국민 1인당 1,500만 원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자금 순환 통계에 따르면 일반 정부와 공기업 부채를 합한 금액은 작년 9월 말 현재 610조 8,07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 496조 556억 원보다 23.1% 늘어난 액수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최대의 증가율을 기록한 겁니다. 미국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하원 의원들이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을 진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하원 67명으로 구성된 새민주연합이 지난 4일 론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를 초청한 자리에서 미국의 상품과 용역 수출을 위해 새로운 해외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국 등과 체결한 FTA 비준 동의 필요성에 사실상 지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브레이크 결함으로 리콜을 실시한 하이브리드 차량인 싸이와 렉서스 HS250H의 생산을 이번 주말부터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니온게이자 신문이 오늘자로 보도했습니다. 브레이크 제어 시스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수정 작업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생산 중단 기간은 일주일 이상 소요될 전망입니다. 도요타는 이들 차종에 대한 판매 중단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니온게이자에는 전했습니다. 네, 시각 현재 코스닥은 계속해서 하락 반전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5포인트 정도로 상승폭을 다소 줄이면서 1,558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우경제 브리핑 마칩니다. 고맙습니다.